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고가에서 조금 하락한 부분도 하락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항상 밑을 보게 돼 있거든요. 야, 이거 지금 보니 많이 올라왔네? 그쵸?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올라온 것도 같네? 이제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승하는 구간의 끝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 이상 올라간다. 최소 20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사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을 밀어준다기보다 원전에 대한, 특히나 SMR에 대한 이런 쪽은 계속 밀 수밖에 없죠. 왜? AI 때문에. 그쵸? AI를 밀어 제끼면서 뭐라고 있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죠. 1등이 미국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미국은 뭘 갖고 있다? GPU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디서 해요? 엔비디아에서 한다. 지금 2등을 딱 봤을 때 중국이죠. 딥시크. 근데 딥시크도 지금 말들이 많죠. 저렴한 GPU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GPU가 없으면, 그렇죠, 저렴한 걸 사용했든 비싼 걸 사용했든 간에 GPU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GPU는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에서 보더라도 이게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픽 카드의 비용이 PC 전체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픽 카드를 뺀 PC 전체의 비용보다 그래픽 카드가 훨씬 더 비싸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GPU는 미국에서 쥐고 있다. 근데 이 GPU가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PC. 일반 PC에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비용도 넘사벽이지만 크기 자체도, 그렇죠, 엄청나게 크다. PC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왜 그럴까요? 냉각 효율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각 효율이 높아진다? 그럼 열이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난다? 전기가 부족해진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자,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전자레인지 돌리죠. 전자레인지. 뭐 700W짜리도 있고 1000W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00W짜리를 그냥 24시간 풀로 가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GPU 하나가. 근데 이런 것들을 10만 개, 20만 개씩 갖다가 계속 학습에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추론에 시킨다. 추론을 하더라도 700W짜리를 계속해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줄긴 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건 GPU도 GPU지만 원론적으로는 전기다, 전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인들 발 밑에 있는 검은 황금, 석유 그냥 퍼올리면 된다. 파리 기후협약은 사기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선거 유세를 다닐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게 베이비 드릴. 몇 가지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베이비 드릴. 무조건 그냥 퍼올리겠다. 왜?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효율 좋은 게 뭐예요? 원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뭐가 나와요?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뉴스케일 파워죠. SMR. 뭐예요? 이게 계속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건데 SMR의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 이쪽으로 투자가 지속되니까 빅테크들의 투자도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도 원전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럽에서 뭐 파일을 뺏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만약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 파일을 뺏기는 걸로 인해서 문제시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가격대 이만큼, 그쵸? 이만큼 못합니다. 이만큼 절대 못해요. 이만큼 절대 못합니다.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건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체코 원전. 유럽 쪽에서의 수주가 나온 겁니다.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슬로베니아도 그렇고, 그쵸?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뭐 조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인가에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북미에서의 계약이 터진다는 건 앞으로 초과 실적이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첫 번째 미국에서의 호재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 있죠.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14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2036년까지 288억 5천만 달러입니다. 거의 시장 규모가 2배로 증가를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동안. 그러면 이쪽에서의 향후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GPU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좋을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 포함한다면 앞으로의 미증시 최소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앞으로 2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를 박살낼 만한 무언가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격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쪽 구간에서는 매물을 한 차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잖아요. 2월 18일 날 20일 이평선까지의 이격도가 여기 나오죠. 20%예요. 그리고 60일 이평선까지의 이격도가 31%.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 이쪽 고가에 대한 매물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 주가가 움직인 평균 가격이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그 매물 소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횡보할 때 평균 가격이 높이 잡힐 때니까 21일 평선 올라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당겨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격을 조정하는데 쭉 빠져가지고 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일선에 대한 수렴 구간은 지나왔습니다. 5일선에 대한 수렴 구간이 지나왔다는 건 어떤 부분이 되죠? 여기서? 딱 한 가지. 그쵸?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뜬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늦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한번 볼게요. 별도로 보겠습니다. 왜? 연결 실적으로 보면 자회사 실적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실적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볼게요. 5년치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 실적으로 19년, 20년 원전을 안 했죠. 그쵸? 그러면서 적자. 그리고 21년도에 살짝 뜹니다. 1353억. 그쵸?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850억.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에요. 별도로. 우리가 연결로 보잖아요. 그러면 8천억 벌고 1조 1천억 벌고 1조 4천억 벌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두산 밥켓의 실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별도로 실적을 봐야지만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볼 수 있다고요. 에너빌리티 실적 23년도에 4,500억. 그쵸? 이때부터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로 봤을 때 24년도에 1조 원, 즉 23년도에 1조 4천억. 그러면 4천억 빼고 1조 원이 밥켓에서 벌어온 거죠. 그럼 24년도엔 역성장했죠. 그쵸? 밥켓에서 실적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실적도 준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아직 회복 단계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기 딱 시작했을 때부터 주가가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건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고 실적이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 1차 상승 구간 그게 중요한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7%대 강세. 원래 얘네들이 그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막 상향시켜. 앞으로 좋을 것 같거든. 오른 다음에 꼭 얘기를 해. 그렇죠. 항상 그래요. 증권사에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올해 실적 성장 기대에 따른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18일 장 초반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4% 조정을 받았어요.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 개미들이 다 털립니다. 절대 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절대 털리면 안 돼요.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기 전, 즉 아까 전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실적 성장 기대에 따른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실적 성장 기대에 따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어요. 24년도에 23조 4천억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완벽하게 성장에 성공을 했고 23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기 실적을 보자고요. 1분기, 2분기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2분기 실적 어때요? 5조 4천억. 4분기 실적 어때요? 8조. 4분기 실적이 거의 70% 정도 더 좋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랐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세요. 하이닉스 주가 7월달 2분기까지는 어때요? 주가 계속 올랐죠. 25만 원. 지금 얼마예요? 21만 원. 무슨 얘기예요? 실적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실적 확인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싸 보이고 지금은 비싸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장기 차트. 자,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딱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24년 1월까지. 24년 1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딱 찍혀있죠. 1월 26일, 24년도에요. 여기 1월 26일 날 10만 8천 원입니다. 그럼 여기 쭉 보시면 23년도 1월달 딱 1년 전에 주가 얼마예요? 3만 원, 4만 원이에요. 이때부터 3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 실적 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실적이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22년도 1,300억, 21년도 97억, 그쵸? 23년도 3,152억, 24년도 6,690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요? 변압기. 변압기 어디서 가져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왜 가져가요? 전기 부족 사태에서 인프라 투자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인프라 깔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원전, SMR. SMR 그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좋지 못하다.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신고가를 냈다. 선반영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신고가를 낸 주식은 어떻다?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된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볼게요. 그렇죠? 11월 달에 빠졌는데 11월 달 빠지기 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보세요. 5만 원, 4만 원 이런 가격에서 45만 원 10배 올랐다고. 이 10배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못 받아요? 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알테오젠 적자입니다.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149억. 시가총액은 21조 정도 돼요. 코스닥 1등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미국의 대기업하고.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선반영한다.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도 1차 상승 중에 있다. 25년 4분기부터 뭐가 나와요? 흑자 전환을 넘어서 기대했던 실적을 달성하냐 못하냐 이걸 따질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높을 거예요. 현대일렉트릭 보여드렸잖아요. 하이닉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가격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적정한 조정을 받은 겁니다. 바닥에서 따지면 17,000원, 18,000원 대략 한 2만 원 정도부터 상승했다 치고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건 AI입니다. AI.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했네? 이제 빠지겠네? 이런 거 무시하시고 실적이 나오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실적 좋은데 증권사 목표가 올리겠어. 이러면 그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 좋아요? 절대 안 좋다. 지금 뭘 본다? 가격 본다. 철저하게 이거 보셔야 되고요.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선반영 구조 그리고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를 띠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20일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 코스닥 1.2% 하락, 주도주 대부분 약세다. 필요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4% 하락, 필요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몽땅 보유합니다.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제 계좌를 오픈해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바이오, 알테오젠 2% 하락, 금리 때문이다. 금리 관련된 거는 제가 알테오젠 영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시켜 놨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 하나 오션은 57% 수익을 받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에만 집중한다.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까지 딱 여기서만 한다. 이 모두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 계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 구조를 보면, 자,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75% 수익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 매매한 거예요. 대장주가 앞에서 치고 가면 후발주까지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며칠밖에 안 걸리죠? 언제 샀어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쵸?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죠. 근데 어때요? 지금 20% 가까운 수익입니다. 오늘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팔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원전 4% 하락, 필요한 조정이다. 몽땅 보유하겠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매매한 모든 내용은. 그럼 보세요. 작년에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게 딱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날도 거래가 1조 원 이상 터졌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S가 딱 찍혀 있죠. 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매수를 이렇게 해서 셀, 확인하고 시세가 안 나와서 팔았더니 4% 수익에 그냥 끝난 겁니다. 이 밑에 안 하죠.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죠. 돌파하니까 어때요? 매수하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은 뭐가 있을까? 현대로템이 제가 여기서 매매하다가 조정 피하고 다시 올라갔죠. 여기서 뭘 해요? 이제 다시 조정 구간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수익 구간 어때요? 여기 17%의 수익 구간. 여기 보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3%씩 이렇게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밑에 보시면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을 해왔고 1월과 2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매수 2월 3일 날 35만 2,500원, 1월 21일 날 32만 5천원 이렇게 매매를 해왔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격 조정이 끝난 시점에 제가 타점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론상 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애초에 선반영하는 시장이고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강세를 보이는 이 구간 선반영하는 개발에 대한 호재로 가격이 먼저 뜨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호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보다 훨씬 더 현금화에 뛰어나죠.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부동산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30%대 수익 구간을 그쵸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2월과 3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